2014년 SK에서 루크스캇이 남긴 성적입니다. 기록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는 경기에 나온 횟수가 33번이 전부였다는 것. 6월 부상으로 이탈하더니 전반기가 끝날 무렵 이만수 감독과 언쟁 후 7월 16일 방출. 공식적인 연봉은 30만 달러였지만 직전 시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300만 달러 가까이 받았던 타자. 정확한 연봉은 몰라도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보고 큰 돈을 들여 영입한 외국인 타자임은 확실했습니다. KBO 리그에 올 때만 하더라도 역대급 커리어로 불리며 한국에 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타자였는데 2006년 12월 미국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다음 시즌 잠재력을 터뜨릴 선수 10명을 선정했고 그중 1위가 보스턴이 포스팅으로 영입한 마스자카. 그 순위 안에 있었던 선수는 하위 캔드리, 리치 힐, 브랜든 메카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루크스캇. 2006년 28살의 나이로 트리플 A에서 타율 2할 9푼 9리, 20홈런, 63타점, OPS 0.941. 메이저리그에서는 65경기에 나와 타율 3할 3푼 6리, 10홈런, 37타점, OPS 1.047. 오른손 투수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은 경기 수이긴 하지만 20대 후반의 나이에 잠재력이 터졌죠. 팀을 옮긴 후 볼티모어에서 보시다시피 인상적인 3년을 보냈고 특히 2010년의 활약으로 2011년 무려 64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죠. 아무리 2012년과 2013년 부진했다고 해도 빅리그에서만 135홈런, OPS 0.821, WRC 플러스 115를 기록한 타자가 KBO 리그에 온다? 메이저와 마이너에서 모두 3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타자가 심지어 연봉 30만 달러를 받고 당시 환율로 계약금 5,280만원, 연봉 2억 6,400만원, 총 약 3억 1,680만원, 메이저리그 연봉만 총 2,172만 달러, 당시 기준 약 229억 원. 물론 과거에는 연봉 상한 규정이 외국인 선수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요소였던 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선수 그리고 에이전트 모두 그 금액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던 제도였습니다. 이때 이야기는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현역 메이저리거를 데려온 SK는 많은 기대를 받았죠. 스프링 캠프 때는 개인 트레이너가 항상 동행하면서 훈련이 끝난 후 특별 관리를 받았고 팀 내 타자들이 타격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자신의 노하우를 살려 자세히 설명하는 등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죠. 리그 최고의 타자로 성장한 롯데의 손아섭은 루크스캇의 타격 이론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앤아웃 스윙이 자신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해 확신을 얻었다고 했죠. 시즌 전 팬들이 투표한 가장 기대되는 외국인 타자 순위에서 3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연습 경기 상대팀 타자들이 직접 스캇에게 찾아가 타격에 대해 물어볼 만큼 다들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친동생 노아의 경우에는 스캇의 정신적인 부분을 챙겼고 개인 트레이너 존 캐리는 스캇은 물론 SK 와이번스 트레이너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신의 확고한 타격 이론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던 그는 KBO 투수들에 적응하기 위해 최대한 공을 많이 보겠다고 말했고 스트라이크 존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전까지는 스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가 카운트가 몰리면 그때부터 배트를 내는 자신만의 계획을 끝까지 지키면서 정규 시즌을 기다리고 있었죠. 개막전 4번 타자로 나와 두 번째 타석 만에 베네켄을 상대로 홈런. 이후 경기에서 안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부진에 빠지는 듯 했으나 메이저리그 시절 5타수 5안타, KBO 시범 경기 홈런을 기록한 니퍼트를 만난 그는 잠실에서 밀어쳐서 2개의 홈런을 날렸습니다. 시즌 4번째 홈런으로 LG 조시벨과 함께 홈런 공동 선두. 월요일에 다들 쉬는데 혼자 나와서 평소와 똑같은 루틴으로 훈련하는 등 우리 선수들이 스캇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만수 감독.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왜 갑자기 틀어졌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페이스로 시즌을 보내던 중 4월 20일 NC와의 경기에서 1루를 전력 질주하다 테임즈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 부상. 이후 타격 훈련을 진행하긴 했지만 통증이 남아있어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이만수 감독은 매일 직접 스캇에게 컨디션을 물었는데 30%, 다음 날은 35%, 그 다음 날은 40%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몸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생각해 답답해했던 이만수 감독.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몸 상태로 경기에 나갈 수 없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계속 1군에 머물게 한 감독을 이해할 수 없었던 루크스캇. 사실 이만수는 회복이 빠르면 대타로라도 경기에 내보내려고 했지만 개인 트레이너를 한국으로 데려올 만큼 자신만의 몸 관리가 엄격했던 그는 결국 10일이 흐른 후 5월 3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2군에. 이때부터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2군 경기 도중 자신의 파울 타구에 발목을 맞아 심하게 부으면서 운까지 따라주지 않았고 5월 중순에 1군 콜업이 됐지만 인터뷰에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던 스캇. 복귀 전 멀티히트에
홈런도 추가하며 타석에서 확실히 클래스를 보여줬지만 옆구리 통증으로 또다시 1군 엔트리 제외. 복귀 15일 13경기 만에 다시 제외되면서 이만수 감독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팀 동료였던 조조 레이에스가 2승 7패, ERA 6.55의 극심한 부진에 빠지자 SK는 고민 끝에 방출했고 이만수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월 1일 34일 만에 1군에 복귀한 그는 2경기에서 9타수 1안타를 기록하자 선발 라인업 제외. 이에 분노한 스캇은 4할 타율을 유지하고 있던 포수 이재원이 체력 안배를 이유로 지명타자로 나가는 것은 이해하니까 좌익수로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감독에게 어필했죠. 하지만 이만수는 이명기가 더 잘하고 있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몇 시간 뒤 갑작스럽게 나온 스캇의 1군 엔트리 말소. 2군으로 내려간 그는 이번에는 발바닥 통증으로 호소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이만수는 도대체 스캇은 안 아픈 곳이 어디냐며 2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1군에 올리겠다며 의욕만 가지고 올렸다가는 팀에 악영향만 미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고 문제의 7월 15일 문학구장 족저근막염으로 재활군에 내려간 스캇이 사복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죠. 이만수 감독과 대화를 나누던 스캇의 목소리와 몸짓이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지켜봤는데 스캇이 감독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짓말쟁이, 겁쟁이라는 단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선수들과 통역이 둘 사이를 떼어놨지만 스캇은 통역을 향해서도 거짓말쟁이라며 소리쳤죠. 이 모습을 본 기자들이 달려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앞두고 훈련하는 그라운드 안에서 상대팀과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감독에게 격한 감정 표현, 공개적으로 감독을 비난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항명사태, 그리고 구단의 재활 시스템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 스캇의 불만을 코치들은 왜 몰랐으며 알았다면 왜 감독에게 전달이 안 된 건지, 이런 사단이 벌어지기 전에 둘이 면담을 할 수 없었는지 구단이 대처한 걸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았죠. 워낙 초유의 사태였기에 수많은 관심이 쏠렸던 항명사태는 바로 다음날 SK가 그를 웨이버 공시하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팀이 치른 경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33경기 만에 KBO 리그를 떠난 루크 스캇.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 프로페셔널한 선수라며 우리 선수들이 배울 게 너무 많다고 폭풍 칭찬을 했던 이만수 감독. 선수와 감독 모두 상처만 남은 결말. 전반기 레이에스 2승 7패, ERA 6.55, 울프 13경기 1승 2패, ERA 5.37, 스캇 33경기, 타율 2할 6푼 7리, 6홈런 17타점, OPS 0.897. 울프는 팀 사정으로 불펜으로 보직을 옮긴 후 7월 24일부터 9경기 연속 무실점에 1승 4세이브, 평균 자책점 0.75를 기록했으나 아들 병간호를 위해 8월 17일 미국으로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상과 부진, 가정사로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모조리 시즌 도중 한국을 떠난 SK 와이번스. 스캇, 울프의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은 포기했고 레이에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온 베나트,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가 KBO 리그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자 SK는 외국인 스카우트에서 더 이상 이름값 메이저리그 커리어에 집착하지 않게 됐고 바로 다음 시즌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데려오게 되는데 베나트와 마찬가지로 메이저리그 경험이 전혀 없었던 투수, 바로 메릴 켈리였죠. 감독과의 설전으로 한국을 떠나게 된 루크 스캇은 다시 마이너리그로 돌아가 2015년까지 뛰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던 스캇과 외국인 선수가 계속 트러블을 만들어냈던 이만수 감독, 둘 다 모두 2014년을 마지막으로 SK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으로 김용희가 부임했죠. 여러분들은 루크 스캇과 이만수 감독의 충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